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추심 방식 중에 DA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추심 방식이다 그러면 영어로는 collection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추심 방식에는 바이의 입장에서 선적 서류를 은행에서 받아올 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금은 셀러 바이어가 약속한 기간 내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DA 방식과 DP 방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어 입장에서는 DA, DP 방식 중에 선택을 해라. 그러면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DA 방식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왜요? TP 방식이라면 수입 대금을 준비를 해놨다가 만약에 100만 불이었다. 루비통에서 핸드백을 100만 불어치를 수입을 한다 했을 때 DP 방식이라면 은행에서 선적 서류를 받아올 때 100만 불을 준비해 놨다가 100만 불을 입금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100만 불이라는 돈을 미리 마련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DA 방식이라는 거는 100만 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쵸?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선적서를 받아가라 그러면 가가지고 은행에서 내미는 종이에다 사인 하나 해주고 어음에다가 사인하거나 뭐 어쨌든 확인서에다 사인해주고 선적서를 받아오면 돼요. 받아와서 그 다음에 수입 신고하고 통관하고 물건 출고해가지고 물건 팔고 그 다음에 DA니까 성안에 이제 그 언제까지 입금한다는 기간을 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60일이건 90일이건 45일이건 180일이건 그 기간 내에만 입금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이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산다. 루이비통에서 100만 불어치 물건을 산다 그랬을 때 당연히 100만 불을 준비를 안 해도 되는 DA 방식이 좋은 거죠. 그렇죠? 통관시켜가지고 출고해서 물건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으로 입금해줘 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내 자본금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DA하고 DP하고는 바이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면에 있어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DP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DP 방식의 특징이 뭐다? 예, Document Against Payment. 그래서 Document 선적 서류를 바이어가 자기 은행에서 받아올 때, 예, 받아올 때, 음, 페이먼트 100만 불을 입금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이어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DP 그러면 P가 페이먼트니까 페이먼트 입금을 해야 된다. 지급을 해야 된다. A DA의 A는요. acceptance 승낙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승낙이라는 건 뭐예요?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승낙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정해진 기간 내에 내가 돈 갚을게 라는 그런 의미의 승낙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예. 자, 그래서요. 인수인도 방식 DA 한국말로 이제 인수인도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 또 그건 너무 또 심하죠. 그지 뭐 하나도 없다. 뭐 절대로 결단코 확실히 어떠하다. 이거 좀 위험한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아 살다 보면 어떻게 예외라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100%다.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대개는 그냥 DA, DP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환신용장 없이 그러니까 은행에 지금 약속이 없이 무역업자 간에 맺은 무역계약에 따라서 환원을 발행을 하고 선적서를 보내고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이오 입장이라면 계약 맺고 나서 기다리고 있으면 셀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루이비통 핸드백을 수입한다.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어,
루이비통에서 선적한 다음에 자기 은행을 통해 가지고 선적 서류하고 환원을 보내와요. 예. 그러면 은행에서 전화가 온다고요. 전화 가지고 야, 너 보니까 루비통 핸드백 수입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음 딱 보니까 DA라고 써 있고 120일 이렇게 써 있거든. 빨리 와서 억셉턴스 해, 사인해. 그리고 서류 받아가, 다큐멘트 받아가. 그 서류가 뭘까요? 셀러가 보낸 서류. 우리 여태까지 셀러 입장에서만 얘기했죠. 셀러가 선적하고 나면 선적서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세 가지.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BN. 그쵸? 그 세 가지 가져오시면 돼요. 그쵸? 네. 그런 방식을 바로 DA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만 보면 이렇게 돼요. 일단 요거는 빼고 선박 계산은 네. 이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먼저 절차를 보면요. 수출상과 수입상이 일단 1번 예,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DA라고 해놓고는 기간을 정해야 되겠죠. 셀러 바이어가. 바이어 입장에서는요. 좀 길게 해줘라. 왜요? 아, 길어야지 판매할 때 충분한 여유를 갖고 판매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셀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빨리 받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한 45일, 뭐 60일, 90일 이게 일반적이에요. 보통은 대기업체들은 45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수출할 때나 수입할 때도 보면 예. 아, 되게 그렇다는 거예요. 대충 예, 그런 경우가 많더라. 45일이 많더라. 계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출상이 수입상한테 바로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물건을 선적해 주는 거예요. 선적을 해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셀러 입장이라면 선적 서류와 환원을 뭐라 그래요? Bill of Lading.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용어는 환원을 draft라고 그래요. D-R-A-F-T draft. 예. 이게 바로 환원이에요. 근데 환원의 양식에는 Bill of Lading. 아니, 죄송합니다. 그건 BL이고요. Bill of Exchange. 환원 바꾼다. Bill of Exchange. 이렇게 제목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명칭은 draft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 선적서류하고 환원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시한다는 건 뭐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예, 만약에 여기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 잠원동 지점이다. 그러면 잠원동 지점에다 갖다 주면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 요거를 그대로 서류를 이렇게 보내요. 수입상의 은행으로. 예. 이 수입상의 은행은 추심은행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추심이 뭐라고 그랬죠? 추심의 단어의 뜻이 예, 돈을 대신 받아주는 거. 얘가 대신 받아주거든요. 그 이걸 추심은행, 컬렉팅 뱅크. 그 다음에 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요. 야, 와서 서류 받아가라. 다큐멘트 받아가라. 다큐멘트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BL 받아가라. 그 대신 이렇게 와서 너는 acceptance 승낙의 표시만 해줘. 승낙의 표시만. 뭐라는 거예요? 사인해라 그런 뜻이에요. 은행이 확인서를 내밀거나 아니면 환원 뒷면에다가 사인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인만 해주면 돼요. 돈을 입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돈을 받아서 이쪽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주고 하는 이러한 절차를 끝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은행이 야 서류 받아가라 했을 때 얘가 싫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쵸? 예. 그럼 다시 서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럴 수가 있겠죠. 얘가 서류 받아왔어요? 물건 다 찾았어요? 다 팔았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입금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입금은. 입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은행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압력을 가하지 않아요. 알았다. 내가 부도 통보해줄게. 그리고 야 부도 났다. 이렇게 통보를 해요. 그 다음에 얘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 이제 진짜 망했다. 라고 얘기해요. 왜 진짜 망했어요? 이미 얘가 물건 찾아가 버렸잖아요. 돈은 못 받았잖아요. 그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예. 이게 좀 위험하긴 하죠. 그럼 뭐야, DA도, TT 방식 후불같이 위험하네.
그쵸? 못 받을 확률이 있죠. 그러나 그 위험도가 현저히 낮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어음을 갖다 보냈기 때문에 얘가 입금 안 하는 거는 어음을 부도를 내는 거잖아요. 어음 부도낸다는 거는 그 나라의 어음수표법을 위반하는 게 되는 거예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TT 방식보다 얘가 돈을 띄어먹을 확률은 상당히 얕아진다.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진짜 사기꾼들 아니면 그러기 힘들다.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이 통계를 보더라도요 TT 방식 후불로 거래하다가 돈 띈 확률은 통계로 보면 비율은 대개 보면 한 2, 30% 돼요. 너무 많나? 어쨌든 근데 비교하기 위해서 근데 DA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부도나는 비율이요 거의 1%대예요. 1%대. 통계적으로 보면 엄청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그래서 TT 방식 후불보다는 DP가 됐든 DA가 됐든 그게 훨씬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하죠? 추진 방식 중에 DA 방식은 어떻게 거래한다고요? 거래하는 절차만 알면 되니까 우리는. 그쵸? 이론적으로 뭐 깊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우리는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왜 수출상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계약 체결하고 물건 보내놓고 그 다음에 선접수라고 화나물 재빨리 그 다음날 은행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냥 기다리게 뭐 좀 답답하고 그러시면 걱정되고 답답하고 돈 떼어 맥힐까봐 그러면 저기 남산 같은 데 올라가셔가지고 손 하나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면 돼요. 아 이거 부도나면 안 되는데 부도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연락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5일이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 지나고 나면 은행에서 통보가 와요. 야 입금됐다 아니면 부도났다. 근데 부도났다라고 통보받을 확률은 채 1% 정도다. 예. 그래서 대개는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추진 방식을 마치고요. 내일부터는 신용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신용장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신용장이라는 영부들이라는 서류가 자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국제 규칙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그건 한 2, 3주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